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금요일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 테슬라가 말 그대로 날아올랐습니다. 이에 따라서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는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종목 장세가 전개가 되면서 다우존스 지수는 소폭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와 함께 엔비디아는 SK 하이닉스의 호실적을 함께 누리면서 장 초반에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다가 수급이 약간 전기차 쪽으로 쏠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0.6% 상승에 그쳤고요. 전기차 종목들은 일제히 강세를 띄웠습니다. 그와 함께 BOJ에서 12월 금리 인상 이야기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 그리고 그동안 미국 증시의 발목을 좀 크게 잡았던 국채금리 수익률이 떨어지는 모습도 함께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밤사이 눈에 띄었던 원자재 중 하나가 바로 천연가스입니다. 관련한 이야기도 저희 내용 준비해뒀으니까요.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어제장 내용이 어땠는지 복귀부터 해보시죠. 그 전거래일만 해도 반가운 상승이 있었습니다. 물론 불안했지만요. 인생은 역시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 전거래일에 하이닉스와 테슬라 실적을 앞두고 시장이 그 기대감을 반영시키다 보니까 정작 당일에 테슬라와 하이닉스의 실적이 좋았는데 오히려 미국의 국채금리 이슈에 영향을 받아서 흔들린 미국장의 타격을 좀 더 가져가며 어제는 하루 만에 양지수 모두 빠진 채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피 0.7%, 코스닥은 1.4% 하락이었죠. 선베팅 이후에 오히려 호실적을 봤는데 때마침 그날 미국 국채금리의 망령이 떠돌면서 시장을 압박했고요. 우리도 2차 전지, 바이오 등의 고성장주들이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하루 만에 변심하면서 현선물 동반 매도를 기록했고요. 테슬라 쪽을 살펴보죠. 비용 절감 이슈, 수익성 개선, 저가형 모델 출시 일정, 자율주행, ESS 마진 개선, AI 칩에 대한 수요, 이 모든 것들이 맞물렸고 컨콜까지 거의 완벽한 박자를 보여주면서 시간에 12% 급등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한국의 2차 전지는 강하게 따라붙지는 못하는 흐름이었죠. 그래도 자율주행 키워드를 띠고 있었던 HL 만도라던가 테슬라의 방문 이슈가 있었던 하이비전 시스템은 16%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ESS 쪽에 마진이 개선됐다. 그리고 ESS 보급을 늘릴 것이다라는 얘기 등이 서진 시스템에 영향을 주기도 했고요. 5% 상승으로 확인됐죠. 자, SK 하이닉스도 예상치 어제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증권사 여러 곳에 컨센 6조 8천억 원대 말씀을 드렸는데 훨씬 더 높게 영업이익 7조 컨센을 상회했습니다. 거기다가 내년도에도 생산 캐파를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서 가격이 떨어질 일이 좀 없겠구나라는 걱정도 덜어줬죠. 하지만 SK 하이닉스 외의 반도체 종목군들은 부진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실적 대비는 조금 아쉬운 흐름이 나타났고요. 퀄컴과 ARM 갈등 고조 등의 노이즈도 있었고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삼성전자의 하락이 다소 뼈아프게 반도체 섹터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자, 좋은 실적이 나온 테슬라와 SK 하이닉스 이슈가 있었음에도 두 섹터가 큰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데도 이 정도인데 나쁘면 오죽하겠는가 이런 심리가 형성이 됐죠. GM 테슬라 대비해서 실적이 좀 아쉬웠던 현대차 어제 급락했습니다. 지수 하락에 좀 일조했고요. 잠시 후 자동차 섹터에 대한 얘기는 따로 풀어가겠습니다. LG 이노텍도 어제 이 시간 증권사 두 곳에서 목표가를 실적 실망감에 하향 조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쉬운 실적과 함께 애플의 이제 감산설이 나온 점도 영향을 주며 어제 애플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부진했죠. LG이노텍은 급락이었습니다. 12%나 빠졌네요. 자, 좋으면 중립, 나쁘면 급락으로 받아쳤던 어제장. 주도주나 유동성 자체가 부재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어제 나왔던 한국의 GDP 성장률이 QOQ 대비 0.1%, 예상보다 많이 안 좋았습니다. 이런 것도 영향이 조금 있지 않았겠는가 시장은 평가하고 있네요. 어제장 이야기였고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쭉 보실까요? 삼성전자의 4% 하락, 아픕니다. SK 하이닉스, LG 엔솔 그나마 실적으로 테슬라 이슈로 버텼습니다만 상승폭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실적 예상을 하회하자 현대차 가차 없이 5% 이상까지 밀려났습니다. 코스피 쪽에서
시가총액 14위권에 고려아연이 올라왔네요. 어마어마합니다. 광기의 경영권 분쟁, 고려아연과 영풍정밀이 동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공개 매수가 종료되고 남은 잔여 지분 가지고 경쟁이 치열해지겠구나, 이런 분석 등이 나왔죠. 그래서 고려아연, 영풍정밀 올라가고 경영권 분쟁이 키워드가 되다 보니까 시장이 흔들릴 때는 경영권 분쟁 종목들이 올라갑니다. 한미사이언스도 어제장에 19% 급등하기도 했네요. 코스닥 쪽으로 넘어와 볼까요? 알테오젠이나 리가켄바이오, 역시나 제약바이오의 대장 1군 종목군들은 조정받다가도 그래도 시장이 흔들릴 때는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주네요. 리가켄바이오는 투자 경고 종목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어제 좀 더 올랐기 때문이죠. 52주 신고가를 돌파해 나가는 흐름 계속되고 있고요. 2차 전지 진영은 테슬라의 좋은 이슈에도 불구하고 못 올랐습니다. 테슬라가 일단 원가 경쟁력을 갖춰서 마진이 개선됐다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수주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뉴스인가라고 좀 갸우뚱하게 되는 부분도 일정 있겠죠. 전체적으로 전기차 판매가 커지는 것을 생각했을 땐 당연히 호재인데 그 호재를 받아가주질 못하고 있다는 것은 좀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50위권의 파두가 눈에 띄었어요. 5% 정도 오르면서 끝이 났는데요. ESSD 컨트롤러 기업입니다. 어제 장후반경에 막판경에 이런 뉴스가 있었죠. 테슬라가 SK하이닉스에 기업용 SSD 장기 납품을 요청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SSD 관련한 종목군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SSD 컨트롤러 기업인 파두가 어제장 미리 5% 올라서기도 했네요. 그 밖에는 테마 이슈, 로제 아파트가 계속 이슈가 되면서 와이즈 플러스가 멈추지 않고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또 로제가 그 곡에 대한 후기를 밝히면서 소맥을 만들어 먹는 영상이 있었는데 그 영상 덕분에 소맥이 인기를 끌어서 하이트진로가 덕을 볼 거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하이트진로 어제 6% 상승하기도 했네요. 거래가 가득 실렸는데요. 하반기 상승률 보시면 시원찮습니다. 그런데 어제자 일단은 121선을 돌파하면서 거래가 실렸어요. 로제 아파트 이슈가 계속 된다면 이게 단발적으로라도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는 궁금해집니다. 드론 이슈는 계속적으로 추가되면서 어제 벳셀이 또 추가 상승 나타냈고요. 계속 러시아, 우크라 노이즈 속의 식량의 얘기를 드렸었는데 어제는 일부 종목군들 강세 흐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자 암호 관련한 소식도 더해졌네요. 이렇게 테마단까지 살펴봤고요. 뉴욕장으로 가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로 끝이 났어요. IBM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6% 이상 빠졌죠. 이것이 다우 지수에는 조금 부담이 됐습니다. 다우는 상승에 동참하지 못하고 0.3% 하락으로 끝냈네요. 자, 상승을 멈췄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국채금리가 소폭 떨어지긴 했는데 여전히 4.2 위로 10년물이 있다라는 점에서는 아직까지 부담스러운 자리라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는 시원하게 장이 국채금리 하락을 하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은 상승을 멈춘 국채금리 덕분에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올라섰죠. 국채금리 조정세로 이 두 지수는 상승했던 가운데 당연히 테슬라의 하드캐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테슬라가 앞으로 수익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전망에 13년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13년도 5월 이후 가장 큰 상승세 22%의 폭등이었죠. 순이익이 좋아지고 저가 모델 차량이 공개되고 FSD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쌓이고 있고 인도량이 늘고 있고 ESS 좋고 AI 칩 사들일 거고 이런 스토리가 테슬라에 계속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파이퍼 샌들러에서는 목표가를 한 $300까지 보는 시각이 있었고요. 긍정의 시각이긴 하나 목표가를 오늘의 종가인 $260보다 낮게 보는 곳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월가의 의견은 다소 엇갈렸었다라는 점. 하지만 주가는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죠.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후광까지 등에 업고 있다 보니까 좀 더 민감하게 주가가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 전기차 쪽이 전반적으로 괜찮았어요. 테슬라도 좋았고요. 리비안, 니콜라도 좋았습니다. 리튬 아메리카스 같은 리튬주, 앨범알도 올랐고요. 퀀텀스케이프 역시나 강세였는데요. 예상에 부합하는 실적이었습니다. 거기에 전고체 배터리 B샘플을 생산한다라는 소식에 25%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지표의 바로미터죠. 배송 물량을 회복했다라며 UPS가 5% 상승하기도 했네요. 이렇게 경제지표를 나타내는 물동량 기업들이 좋다라는 것은 여전히 미국 경기가 좀 강하다라는 것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자, 특징주들 살펴봤고 뭐니 해도 오늘은 전체 맵에서 엔비디아 강보합권, 램리서치의 강세로 반도체 진영 그리 나빴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눈에 띄지는 않죠. 눈에 띄는 것은 오직 테슬라 저쪽에 눈 감고 봐도 여기에 있겠구나라는 게 보이기도 합니다. 22% 급등.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가 자극하는 분야는 늘상 말씀드리지만 전기차 2차 전지 쪽, FSD 자율주행 쪽, ESS 그리고 로봇과 반도체, 우주 등이 되겠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로봇의 성장률이 굉장히 가파르다. 특히나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면서 로봇에 대한 관심도도 최근에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2차 전지와 반도체 쪽의 이슈를 살짝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박앵커의 연결고리로 빼봤는데요. 어제 이제 테슬라 컨퍼런스 콜에서 더 낮은 가격의 차량을 판매하고 FSD가 도래하면서 내년도 판매 증가율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는 일론 머스크의 호언장담이 있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쪽 원가를 좀 낮게 잡아서 우리 쪽에 이익이 그리 좋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Q 측면에서 긍정으로 받아들인다면 양극재, 음극재, 전액, 리튬 등은 힘이 돼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ESSD 쪽이요. 테슬라는 자율주행이나 로봇 등을 위해서 AI를 고도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조 칩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 나눴던 거고요. 어제 앞서 말씀드린 하이닉스의 ESSD 대규모 장기 공급을 요청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기업용 SSD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HDD라고 해서 저장에 대한 니즈가 다른 쪽에 있었는데 AI 시장이 성장하면서 대용량 데이터를 읽고 쓰는 저장 장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ESSD에 대한 수요가 빅테크를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트렌드포스 측에서는 올해 1분기 5조 원이던 시장이 3분기에만 배가 되는 10조 원에 달하는 시장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빠르게 ESSD 관련한 종목들, 그러니까 SSD 주식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파두 ESSD 컨트롤러 기업이고요. ISC 비메모리 테스트 소켓으로서 SSD 관련주로 볼 수 있겠죠. 테크윈과 네오셈, 그리고 SSD용 콘덴서 등을 만드는 업체들도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테스, 삼화전기, TLB, 한양 디지텍 등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ESSD 관련주들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SSD 하면 데이터 센터로 가는 길에서 일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D램이 있고 D램을 적층한 HBM이 있죠. HBM이 GPU와 만나서 만들어지는 게 AI 가속기입니다. AI 가속기에 낸드 플래시, 대규모 저장 장치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이것이 만나서 AI 서버가 형성이 되고요. 서버가 모여서 AI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AI 수요가 늘어나고 AI로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 양이 많아질수록 비휘발성을 지닌 낸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장하고 기억하고 분석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고용량 SSD, 이 SSD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논리였었고요. 그런 맥락에서 ESSD 혹은 낸드 관련한 종목들을 같이 주목하자 일전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오늘 쪽에서는 이제 파두나 앞서 말씀드린 TLB, 한양 디지텍 이런 종목들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관심을 받게 될지는 추후 놓고 지켜보도록 하죠. 자, 그 밖에 연결고리는 그냥 알아두자라는 차원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블룸버그의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가 있었는데요. 미국이 G7에 러시아 팔라디움, 티타늄 이런 것들을 제재하는 것을 요청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팔라디움 하면 우리가 2022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서 러우 전쟁이 시작될 때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희귀금속 이런 목록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러시아가 가장 많이 생산하는 게 바로 팔라디움이죠. 이 팔라디움 같은 경우는 무수한 촉매제로 사용이 됩니다. 자동차 등등에도 쓰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국내에서 당시에 팔라듐 관련주에서 하이텍팜, YNT, 해성DS, MK전자 이렇게 팔라듐을 회수하거나 팔라듐을 촉매제로 쓰는 곳들이
엮이기도 했었는데 사실 차트상으로 팔레둔가 그렇게 민감한가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냥 알아두자라는 차원으로 봐주시고요. 하이텍방 같은 경우는 차트 보니까 최근에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서 일단은 체크를 해뒀습니다. 자, 그리고 뉴욕장에서 퀀텀스케이프가 급등을 했죠. 전고체 B샘플 생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전고체 관련주들 일단 같이 정리하는 차원에서 넣어봤고요. 밤사이 눈에 띄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천연가스였습니다. 미국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고요.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 유럽과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일단 10% 이상씩 올라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어제 맥킨지에서 유럽의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2030년까지 3배 급증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그것을 조달하기 위한 가스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최대 석탄 광산 공격을 임박했다. 그리고 갑자기 추워진 날씨 등으로 봤을 때 가스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이 같이 맞물렸습니다. 그러면서 뉴욕장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고요. 천연가스 밸류체인을 정리하다 보니까 생산하는 쪽 그리고 가운데서 미드스트림 쪽 운송하는 쪽 이렇게 다 전반적으로 시세가 나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가스주가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지 일단은 넣어봤습니다. 자, GSE 어제 3% 올랐던 종목이죠. 대성에너지, 대성산업 이런 1승 등의 종목들 넣어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결고리 내용들이었고요. 드디어 금요일이네요. 오늘은 HNS 하이텍이라는 전자부품 쪽의 종목이 상장을 하고 있고요. 어제 현대차 실적이 나왔는데 좀 아쉬웠죠. 기아나 현대모비스 등이 오늘 실적 내놓을 거고요. KB금융 실적은 굉장히 좋은 평을 받았는데요. 오늘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등은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다음 주에 이제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지나가고 나면 한숨을 돌리게 될까요? 그렇지 않네요. 11월입니다. 대통령 선거, 또 FMC 등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11월까지는 계속해서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흐름들 또 금요일 장 전에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본질에 좀 초점을 맞춰서 실적 얘기 들어가 볼게요. 어제 현대차 실적은 시장이 굉장히 아쉬워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예, 사실 피크아웃이 언제 올 것이냐 이 부분이 참 실적이 잘 나올 때마다 종목들의 발을 잡는 경우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어제 실적도 좀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펴볼 만한 포인트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테슬라 실적과 또 하필이면 비슷하게 실적 발표를 내놓았던 현대차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GM과 테슬라에 이어서 현대차가 받아든 실적, 다소 아쉬웠던 이유는 결국에는 비용이 좀 증가했다라는 부분인데 긍정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이 비용이 일회성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점일 겁니다. 일단 현대차 실적 받아든 이후에 한 오후 2시에 실적 발표 나오고 이렇게 급락세를 보여주는 차트상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현대차가 오늘은 다시 주가 반등을 조금은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어제는 개인들 순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오늘의 흐름도 한번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GM 같은 경우는 전기차 쪽에서 손익분기 근접했다라는 소식이 당일 실적 발표를 내놓고 10% 가까운 주가 상승을 만드는 데 일조를 했고요. 테슬라의 상승폭이 워낙 좀 거칠게 나타나다 보니까 GM의 상승 흐름이 상대적으로는 두드러지진 않고 있습니다만 GM도 실적 발표 이후에 상당히 좋은 주가의 흐름을 이어갔다라는 점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마진율이 다시 올라왔다는 점에 상당히 시장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여러 가지 로봇이라던가 미래 사업 쪽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테슬라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창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진율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앞으로의 미래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그 요소에 적기에 좀 투입을 할 수 있는 돈을 잘 벌고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거기다가 올해 전망, 내년 전망까지도 긍정적으로 내놓았던 점이 테슬라의 간밤의 주가 흐름에도 영향을 지대하게 미쳤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라는 점에 시장이 주목을 하면서 이렇게 5분봉이 꺾이는 모습을 어제 장중에 나타냈던 건데요. 내구성 부족으로 인해서 리콜 사태 발생에 대한 충당금을 이렇게 충당금이 반영이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6.5% 전년 동기 대비로 꺾이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뿐만이 아니라 영업이익률, 순이익 모두 컨센서스를 일제히 하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결국 테슬라와 현대차의 흐름을 갈랐던 것은 영업이익의 흐름일 겁니다. 테슬라는 사실 영업이익이 좀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다가 좀 오랜 전기차의 캐즘을 극복하는 모습을 이제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기대감이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드러났던 겁니다. YOY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54%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매출 역시도 8% 증가세였습니다. 반면에 현대자동차 그동안 실적이 쭉 잘 나오면서 좋은 평가를 받아왔는데 이번에 좀 6.5% 꺾였다라는 점이 앞으로 현대차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조금 우려해야 되는 것인가 이러한 물음표를 제시를 하면서 주가에도 반영이 됐던 어제 장중이었습니다. 자, 당근과 채찍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수급입니다. 테슬라양 부품사들은 어제 상승이 나왔고요. 무엇보다 HL 만드는 자율주행 관련한 이슈까지 등에 업고 8.3% 급등세를 시연을 했습니다. 명신산업은 2.2%, 삼보모터스는 0.5% 강세를 띄었는데 어제 좀 전반적으로 장이 어두운 와중에서도 HL 만도의 상승 흐름은 눈에 띕니다. 반면에 현대차는 실적 발표 이후에 5.2% 급락세를 보여줬고요. 기아 역시도 오늘 실적을 내놓게 될 텐데 약간의 우려감이 반영이 되면서 2.3%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했던 점은 시장 전망일 텐데 4분기에 강력한 인도량을 기대한다라는 코멘트를 내놨던 테슬라입니다. 올해 전체 인도량 역시도 전년보다 오히려 더 늘 것이다라는 코멘트 들어볼 수가 있었고요. 반면에 현대차는 환율 하락이라던가 주요 시장의 성장률 둔화라던가 글로벌 경기 상황에 대한 우려감을 전하면서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시장 전망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는 모습이 현대차의 주가를 끌어내리는데 더욱더 크게 일조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영업이익 면에서 충당금 반영 제외를 한다면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이었다라는 평가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근과 채찍 외국인들이 당근으로 그리고 채찍으로 반응을 했던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좀 수급이 돌아오나 했는데 하루 만에 코스피 코스닥 현선물 동반 매도를 보였던 외국인이었습니다. 합계 1조 원 넘게 순매도를 하면서 지수가 동반으로 끌어내려질 수밖에 없었고요. 숏 종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4.2% 어제 하락이 나왔는데 32거래 연속 하락세고 32거래 연속으로 외인들이 매도를 지속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와 LG이노텍은 실적에 대한 실망감 반영이 순매도세로 이어졌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 영업이익에서 드디어 7이라는 숫자를 찍어주면서 외국인 그리고 기관까지 동반 매수세를 보여줬고요. 1.1%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웠던 것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가했던 순매도세보다 SK하이닉스에 가했던 순매수세의 규모 자체가 좀 작다라는 점을 우리 시장의 전반적인 펀더멘탈에 있어서 좀 아쉽다라는 평가도 함께 얻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현대차 이번 실적 발표로 인해서 반영이 된 실망감을 어떻게 좀 만회를 할 것이냐 주주 환원에 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현대모비스를 좀 가지고 와 보면요. 8월 5일의 저점 대비 지금 현재 어제 종가 기준으로 25만 원 터치를 했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가 상승을 가파르게 이뤄낼 수 있었던 부분이 현대차발로 인한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일 텐데요. 3분기의 실적도 괜찮게 나올 것으로 FN가이드 자료에 따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내년부터 3년간 총 주주 환원율을 한 35%가량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현대모비스는 현대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보니까 아마도 한 20% 이상으로 주주 환원율을 확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이렇게 주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차는 사실 이번에 발표한 주주 환원 정책이 약간 실망스러웠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3분기 배당금 2,000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YOY 기준으로는 33% 상향한 금액이긴 합니다만 놀라울 것은 없었다라는 평가가 실망감으로 이어진 건데요. 그런데 앞으로 인도법인 상장 관련해서 확보를 한 4조 5천억 원가량의 자금을 국내 주주 환원을 위한 계획에 포함을 시킬 것이다라는 기대감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유럽 상장 주식 예탁 증서 GDR도 상장 폐지를 합니다. 유럽 시장에서 지금까지 현대차에 투자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한국에 와야만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따라서 현대차의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들 아직 남아있다라는 점에서 이러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체크해 볼 만하겠습니다.
자, 어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세 번째 영업이익을 기록할 수도 있었던 현대차입니다. 일회성 비용을 제외했을 때 그런데요. 만약에 충당금을 제외했을 때는 3분기 영업이익이 3조 9천억 원가량으로 나타났을 겁니다. 이는 역대 세 번째 분기 영업이익이 되었을 것이고 영업이익률로 따지면 9.1%를 기록했을 건데요. 우리가 이번에는 좀 일회성 비용 때문에 다소 아쉽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세한 판매 부분을 살펴보면 긍정적으로 체크를 해볼 만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차종별로는 제네시스라던가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SUV 쪽에서 판매가 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무엇보다도 친환경차 쪽에서 하이브리드 판매가 YOY 기준으로 45%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전체 판매에서 하이브리드카가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데 현대차는 일부 차종의 수익성이 하이브리드가 내연기관보다 높게 나타나기도 한다. 두 자릿수 수익성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이브리드 관련주 다시 한번 좀 주목할 때가 되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코리아 FT를 필두로 해서 대원강업, 세방전지, 하이브리드 관련주들 우리가 시장에서 체크를 해보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놓지 않고 이 종목들도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현대차의 실적 하나하나 뜯어보고 있는데요. 그 밖에 뉴스들 중에서 주목할 만한 포인트, 저희 10월 2일 투자뉴스 7도 역시 현대차 관련한 소식으로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메타플랜트 아메리카가 가동을 시작한다라는 소식을 그 당시에 전해드렸습니다. 현대차 컨콜에서 그와 관련한 언급이 나타났는데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가동 이후에 내년부터는 아마도 인센티브를 전액 수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코멘트가 나왔고요. 판매 비용 면에 있어서 효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이 나왔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요 협력사들도 정리해 봤으니까요. 시장에서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의 뉴스들 하나 더 보시죠. GM과 구글 웨이모와의 협력 사실 그리고 구글과의 퀄컴의 협력에 현대차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좋은 뉴스들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GM과 구글 웨이모 협력을 통해서 현대차가 수익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일단 현대차와 기아가 공동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익이 분배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도 좀 있었는데요. 협력 수익은 현대차에 귀속된다라는 것 역시 컨퍼런스 콜에서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구글과 지금 현재 차량용 소프트웨어 맞손을 잡고 있는 퀄컴이 현대차나 기아 같은 한국 기업과도 에이다스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기사를 통해서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율주행 관련주들, 에이다스 관련주들 한번 또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오늘 기아가 또 실적 발표 내놓은 뒤에 어떤 이야기들 하나하나 꺼내놓는지까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헤드라인 돋보기도 실적 관련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실적을 내놨는데 상당히 좋게 나타났어요. 어느 정도는 이미 예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매출은 14.7%,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시간 외에서 조선사들이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삼성중공업의 현재 수주 물량의 경우에는 연간 목표액으로 잡았던 97억 달러의 56% 수준까지 달성을 한 상황입니다. 각각의 지금 주력 선종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내놨던 삼성중공업이었는데요. 가스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해양 부분 모두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앞으로의 업황도 우리가 우려하게 흘러가지는 않겠다라는 코멘트가 주요했습니다. 특히 수익성이 높은 쪽으로 이제 앞으로 선가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에는 그것까지는 지금 현재는 기대하지 않고 있다라는 코멘트 나타났으니까요. 그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조선 밸류체인 민영 앵커가 정리한 것 참 여러 번 써먹고 있습니다. 선박 제조부터 엔진, 피팅 밸브, 설비 쪽까지 우리가 상세하게 가져가야 될 부분들일 것 같은데요. 삼성중공업이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 일부 조선사들이 함께 시간외에서 상승이 나왔던 만큼 오늘 시장에서 조선 관련주들 다시 한번 시장에 이목을 끌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조선 밸류체인 관련주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SK 바이오사이언스 실적입니다. 사실 이런 바이오 기업들이 하락이 영업이익이나 손실이 나타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죠. 실적 발표에서 주요한 코멘트들 위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자 전환의 주요 요인이 결국에는 적극적인 투자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했던 SK 바이오사이언스였고요. 무엇보다 미국의 바이오 기업인 IDT 바이오로지카 지분 인수에 나섰던 SK 바이오사이언스였는데 이 부분이 4분기 연결 기준 실적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4분기부터는 외형 성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이야기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서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실적 코멘트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시간 외에서 실적이 나왔었던 삼성중공업, SK 바이오사이언스까지 자세하게 살펴주셨습니다. 저희가 시간적 여유가 좀 발생해서 그 외 산업 뉴스들 또 어떤 걸 고민해야 될지 헤드라인 몇 가지들을 같이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로제 아파트 이슈가 계속되고 있죠. 애플뮤직에서도 로제 아파트의 성과가 좋았다라는 소식. 이런 뉴스로 인해 지금 한 4거래 연속해서 YG 플러스가 정말 좋은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모비데이지 등의 다른 종목들까지 좀 온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갈수록 YG 플러스의 상승폭은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서 언제든 또 탈출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다른 엔터사로의 분위기도 확장돼줄 수 있으면 좋은데요. 의외로 하이트진로가 그 분위기를 좀 이어가는 어제여서 오늘도 같은 분위기를 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원자력 쪽은 사실 원전주 전반이 좋았던 건 아니고요. 어제 BHI의 기술력 부분에 조금 부각되는 뉴스가 발생하면서 BHI만 주가가 11%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확실히 서브 섹터로서 원전이 자리매김을 했었다가 일부 종목으로만 조금 편중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지금인 거죠. 어제장은 강세 흐름을 나타냈는데 시간 외에서는 국내 원전 사업들의 수익성에 대한 일부 우려가 제기되며 몇몇 원전주들이 시간 외 하락하기도 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방산주는 계속 대형 방산에서 중소형 방산까지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오고 가는 상황에서 단발적이든 연속성을 띄었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연내 K2전차 2차 이행 계약 포함한 방산 협력을 지원키로 했다라는 뉴스가 또 나오기도 했죠. 하나에어로, LIG 넥스원, 현대로템 그리고 조금 뒤늦게 출발했던 한국항공우주까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었는데요.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실 이런 대형주의 기술 경쟁력 외에도 퍼스텍이나 스페코, 유니드와 같은 중소형 방산주까지도 조금 관심도가 옮겨가기도 했었습니다. 지정학 불안이 진정되는 그날까지는 시세적인 내러티브가 조금 살아있지 않나 싶은데 이건 역시나 좀 트레이딩 관점의 대응이 더 가까울 것 같네요. 결국에는 모든 로봇의 종착지는 방산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죠. 사람이 싸우지 않고 사람을 대신해서 싸워주는 무언가에 대한 니즈가 올라갈 겁니다. 로봇이나 무인기, 드론 등이 같은 맥락일 거고요. 한국에서도 요즘 드론에 대한 좀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세계 러우 전쟁, 중동 전쟁에서 드론이 활용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다 보니 드론에 대한 관심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째 드론 관련 종목들이 테마단에서 좀 확실한 시세를 내고 있고요. 앞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베셀이 주가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3% 상승세 나타냈고요. 시외에서 움찔움찔하는 종목 중에 하나였던 게 바로 코콤인데 최근 들어 코콤도 장중에서 한 번씩 올라주기도 하네요. 일단 어제 시간외에서 코콤 2% 정도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 밖에 오늘은 뉴욕장 하면 키워드가 오직 테슬라밖에 생각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하루이죠. 테슬라 관련해서 자극되는 뉴스들, 2차 전지 혹은 ESSD, 그 밖에 로봇에 대한 모멘텀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율주행 쪽에서는 하이비전 시스템이 어제 테슬라 인사가 방문했었다라는 뉴스와 함께 최근 시세를 엎어버리는 엄청난 거래량이 실렸고요. 그러면서 15%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장중 2만 원을 터치했다가 상승폭을 조금 줄이긴 해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모처럼만의 자율주행단에서 HL만도와 함께 이렇게 관심받는 종목으로 떠올라서 반가웠었네요. 시간 외에서 보완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모니터랩 같은 경우는
시간외에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결국에는 AI 시장 성장 이야기와 함께 딥페이크나 갖은 범죄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한 정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어제 시간외에서도 관련한 이슈가 부각되면서 보안주들 일부가 한싹 모니터랩 등이 올라서기도 했는데 오늘장 이런 뉴스 등이 같이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신문 속에 쏟아지는 여러 뉴스들을 잡고 연결되는 종목들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장에 대한 전략 이어가시죠. 시장에 대한 고민 나누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 어제 마감을 보고 제가 느꼈던 소감은 지겹다였어요. 네. 정말 징글징글하다. 그 전날의 상승에 반갑고 불안했는데 네. 왜 꼭 그 예감이 불안 쪽으로 옮겨가서 하이닉스 테슬라의 좋은 이슈에도 우리는 제대로 반응을 못했는가 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시장 느끼셨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하락을 했다가 그 중간에 이제 컨퍼런스 콜 통해서 HBM에 대한 추가 투자죠. 어찌 보면 상반기에 연내 예정됐던 투자를 더 늘리겠다라는 소식으로 그때 이제 반등이 나오는 소식이었고, 그다음에 전체 그 D램 실적 중에서 40%가 이제 HBM이 차지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의미하는 바는 HBM 쪽으로 넘어간 쪽과 넘어가지 못한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범용 반도체 가격 하락을 놓고는 극명하게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HBM 비중이 40%가 된다라는 거는 이제 내후년으로 갈수록은 이게 50% 비중이 넘어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한 번 더 강조드릴 수 있는 거는 그 범용 반도체 쪽 같은 경우 이게 못 넘어온 쪽 같은 경우는 확실히 차이가 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더해져서 그 3분기 실적 시즌이에요. 그를 놓고 SK 하이닉스 외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3분기 계절성이 있기도 해요. 조업 일수가 적기도 했고 하다 보니까 그걸 감안하더라도 환율도 비우호적이었고 수출 기업들의 물류비 같은 경우도 가장 높았던 그 시기에 비용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실적 부진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걸 해석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비용 빠지는 부분 놓고 본업 같은 경우에 실적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진한 실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시청자분이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마치 동네 바보형 같이 느껴지는 그런 장이다라고 했는데 삼성전자와 현대차, SK 하이닉스에 지금 각각 일정 부분 자금이 들어가 있는 투자자라면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한 줄 정리 부탁드릴게요. 상당히 어려운데요. SK 하이닉스도 여기에서는 20만 원을 안착하는 흐름이 나타났으면 했는데 그게 나타나지 못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선은 보유를 하는 전략, 한 15만 원 이하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많이 빠지더라도 한 15만 원대 그 이하 그 정도에서는 반등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바에 따라. 하나증권에서 오늘 24만 원 목표가 상향 보고서 내긴 했더라고요. 네네. 그럼 그때까지 보유? 그 가격대까지는 갈 수 있을지는 물음표로 하겠습니다. 네. 20만 원대에서는 공방이 있을 수 있고 삼성전자는 해결돼야 될 게 난제인데요. 이게 HBM3부터 진행하는 걸 보고 그 이전에 외국인 매도가 줄어들고 다시 매수로 전환되는 거를 봐야 되겠고, 현대차는 이번에 일회성 비용 반영단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5% 정도 하락을 하긴 했는데 여기에서 최근에 박스권 하단은 크게 안 깰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충분히 좀 가능한데 본주보다는 우선주에 대한 부분을 활용하셔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밤사이 들려왔던 소식에서 좀 연동된 질문을 가져가 볼게요. 뉴욕장은
혼조 마감이었으나 나스닥 S&P 500은 올랐고요. 거기에 테슬라가 한몫을 했습니다. 네. 22%. 일론 머스크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네. 하루 사이에 얼마를 벌었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좀 하게 되는데, 자, 테슬라의 강세 속에서 뭐 테슬라를 투자하라라는 얘기를 하실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런데 국내에 이제 투자로 연결을 지어봤을 때는 2차 전지 혹은 ESSD 혹은 뭐 로봇 어디로 좀 압축하십니까? 우리가 오늘만 사는 것도 아니고 내일만 살 건 아니에요. 큰 그림을 한번 보자고요. 네, 큰 그림, 작은 그림 네. 다 그려주세요. 큰 그림을 한번 보면 우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가 이번 컨퍼런스 콜 이전에 그 로봇 택시를 시연할 때 그 휴머노이드 로봇도 같이 시연을 했어요. 그러면 테슬라가 지금 원하는 방향이 뭔지, 일론 머스크 원하는 방향이 뭔지 고민이 필요한데, 이전에 저궤도 위성을 상용화할 때도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통해서 이걸 상용화를 해냈고, 그다음에 최근에 컨퍼런스 콜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ESS를 강조해요. 에너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ESS를 찾아서 ESS를 찾아서 관련주를 찾기보다 이 에너지의 근원이 뭔지 고민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그 다음 차세대로 나아갔을 때 큰 그림은 뭔가 하면 우주항공과 로봇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큰 틀에서 관련된 종목들을 찾아오실 필요가 있고요. 가깝게 보면 우리 내일만 산다라고 하면 네. 2차 전지 이제 46 시리즈 배터리 추가로 탑재되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를 보면 되겠고, ESS 쪽은 국내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보기보다 뭐 하실 분은 트레이딩 관점 정도로 뭐 서진 시스템, 한중엔 CS 이런 쪽 같은 경우,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긴 그림으로 봤을 때는 산업의 트렌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짧게 대응을 해보는 측면으로는 말씀 주신 두 종목을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테슬라가 SK 하이닉스에게 이제 기업용 저장 장치 공급을 논의하자 뭐 요청을 했다, 이런 뉴스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어제 장중에 또 파두가 올라서기도 했거든요. 네. 모처럼 이 SSD 낸드 쪽의 모멘텀이 좀 추가된 건데, 물론 이것도 단발적일 거라 생각은 드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뭐 실적 발표하고 나서 기사화가 된 부분은 긍정입니다. 이 소식 같은 경우는 해외 기업과 1조 정도 ESSD 같은 경우 솔리다이 위쪽이 부진했었죠. 네. 근데 턴어라운드 나타나고 뭐 이게 어느 정도 연간에 나눠서 나오더라도 뭐 부정적인 건 아니고요. 아주 긍정적이죠. 그래서 ESSD 관련된 종목들 짚어주신 것처럼 파도 같은 경우도 우리 실적에 매몰되면 안 되고요. 실적이 이제 턴어라운드가 나타날 수 있는 조짐, 뭐 SK 하이닉스와 뭐 초기 물량이 나간다든지 그런 요소가 있으면 주가는 먼저 반응할 수 있다 보니까 편견 가지지 말자고요. 네, 여기에서는 연결되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파도에 대한 편견. 네, 많은 뭐 투자자분들이 뭐 좀 좋지 못한 기업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네. 수 있는데, 일단은 호재성 뉴스이긴 하니 일단 긍정적으로 체크는 해두자, 이렇게 정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테슬라에서 연결될 수 있는 분야들을 좀 뽑아봤고요. GM이나 테슬라 대비해서 어제 현대차는 비교되면서 좀 아쉬웠습니다. 네네. 그리고 오늘 기아, 현대모비스 등의 실적 나오고요. 자동차도 정말 좋은 데는 늘 좋을 때 피크아웃에 시달리고 또 안 좋으면 또 안 좋은 대로 빼버리고 이러니까 약간 좀 아쉬운 섹터예요. 네, 우리가 수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비용단의 영향을 많이 받을 때가 좀 그래요. 3분기가 특히 그런 시기다 보니까 실적 같은 경우가 좀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이 나왔고요. 이게 연속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예, 그 의미는 뭐냐면 비용단에 대해서 반영이 이제 4분기로 가면은 지금 시즌의 환율이 반영되다 보니까 또 환율로는 우호적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보자고요.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미국 시장 점유율과 원달러 환율,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놓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 점유율이 올라갈 때,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이 우호적일 때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해요. 지금 미국 시장 점유율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이 정도 수준이면 평이하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가격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가격 조정 시 매수. 그럼 그 가격 조정의 범주를 어디까지 볼까요? 제가 지금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 가격대가 생각이 안 나다 보니까 어제 5% 빠졌고 네. 여기에서 어제 조정만큼 추가로 조정이 만약 나타난다라고 하면 22만 8천 원대인데 네, 네. 그 정도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이제 본주보다는 그래도 우선주 쪽, 네, EUB라는 네, 현대차 우선주로. EUB를 네.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죠, 네.
실제로 그 이후 흐름이 나쁘지 않았었긴 했습니다. 물론 어제장에는 같이 흔들림을 보였으나 본주보다는 우선주 쪽으로 좀 얘기해 주셨고 기아나 현대모비스는요? 모비스는 지금 뭔가 히든 카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다른 부품주와는 다르게 상승했고 거기에서 안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원래 예정된 부분이 하반기에 이 현대차의 인베스터데이처럼 인베스터데이를 개최한다라고 했죠. 그 안에서 아마 주주치나 정책 같은 경우가 나올 텐데 그 부분을 한번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대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현대모비스도 체크해 주셨고요. 오늘 이제 본질적인 두 번째 섹션을 맡아준 게 해안 앵커입니다. 실적에 좀 초점을 맞춰서 자동차 등을 봤는데 오늘도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내놔요. 금융권에서도 나올 거고 뭐 전력 쪽에서도 나오는데 눈여겨보신 종목 있으신가요? 오늘이 HD 현대일렉트릭 실적 발표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변압기 실적이 3분기는 예상치를 하회한다는 생각으로 뭐 한 30만 원대 정도 그 이하 보면 공격적으로 매수가 가능하겠다라는 시각을 갖고 있었는데 네. 그 가격대는 오지 않고 있어요. 그만큼 주가가 강해요. 이게 분명히 내포하고 있는 게 있을 텐데 뭐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오거나 아니면은 시장에 대기 매수자가 많아서 계속 가격을 안 내놓고 있거나 뭐 그런 건데요. 오늘 실적 발표하고 만약에 가격 조정이 나오면 매수에 대한 접근 부분을 열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이 아쉬워서 혹은 뭐 세론이든 가격 조정이 나올 경우는 매수 기회로 활용해 보자. HD 현대엘렉트릭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흐름과 실적에 맞춰서 호흡하는 질문을 드려봤고요. 이번에는 이사님이 안 좋아하실 수 있을 것 같지만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뭔가 연속성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저희는 다양한 투자자들을 포괄하기 위해서 좀 단기 트레이딩을 즐기는 분들에게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종목 요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속된 말로 단타하기 좋은 종목이 뭘까요? 네, 이 단타를 할 때 포인트는 거래 대금이 높은 겁니다. 그러면 시장의 거래 특징주를 보실 때 거래 대금 상위주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차트를 열어보시고 주가가 이렇게 평균보다 떠 있는 주가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주가에서 대량 거래가 발생한 쪽 같은 경우를 접근하시면 확률이 높아져요. 예, 그걸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 뭐 몇몇 종목 같은 경우는 어제 대량 거래가 발생하고 주가가 올라오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 연속성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면 재건 쪽의 전진건설 로봇이라는 종목을 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단순한 대량 거래, 어제 M&A와 관련된 테마 이런 부분으로 엮여지면서 한미사이언스라는 종목이 대량 거래 발생을 했어요. 네. 이 종목은 어제 장 막판에 이렇게 윗꼬리를 달았다 보니까 오늘 시가는 밀리고 시작을 할 거예요. 그걸 감안해서 밀리고 나서 좀 소강 상태가 있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펩트론이에요. 기술적인 반등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게 절대 주가는 떠 있어요. 그러면서 가격 조정이 일부 나타났는데 기술적인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점만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단타 또한 매크로 지표를 연결해서 보는 거죠. 어제 보면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가 전거래일보다 떨어져서 진정돼서 마감을 했죠. 그러면 매크로 지표를 보는 투자자는 금리 같은 경우가 빠졌으니 오늘은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가격 조정도 고점 대비 나왔으니까 한번 매수를 해볼까라는 심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의 가능성을 놓고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한번 감안하셔도 되고요. 그중에서 펩트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진건설 로봇, 한미사이언스, 펩트론 단기 트레이딩으로 단순 단기적 관점으로만 접근이 일단 가능할 것 같다라는 점에서 소개를 요청드렸고 답변을 주신 종목입니다.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 10월 18일에 이미 좀 말씀을 주셨던 종목이기도 해요. 좋은 흐름이 나왔었는데 지금으로서는 단기 활용 종목입니다. 자, 이제 이사님의 픽으로 가보겠습니다. 원전 쪽의 종목을 얘기해 주시네요. 이제 원전이 BHI 등은 필두로 분위기는 괜찮습니다만 시간 외에서 일부 조금 노이즈가 있기는 했어요. 근데 우진엔텍은 좋게 보시는 이유가 뭡니까? 원전 중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 트렌드가 일시적인가 아니면 지속 가능한가인데요. 지속 가능한 부분은 데이터 센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원전 관련된 수주를 올해 내년에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포인트예요. 연속돼서 수주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 중에서 해외 기업을 매매하는 게 맞으나 국내 기업 중에서 골라본다라고 하면은 주기기, 두산에너빌리티인데 무겁죠. 그다음에 보조기기 BHI인데 어제 대장격의 역할을 했었고 계측기 관련해서 역할을 하는 우진엔텍 기업이다 보니까 가지고 왔고요. 시간외로는 주가 하락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또한 주요한 거래가 터졌던 가격대 저점을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기에 가지고 와봤습니다. 목표가는 26,000원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8,500원이에요. 손절가가 낮다라는 점은 그만큼 그 폭을 넓게 열고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는 모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을 말씀드립니다. 레인지를 좀 넓게 잡고 대응을 해볼 수 있는 종목으로 우진엔텍 살펴주셨네요. 사실 매일 이렇게 그날그날의 종목을 그날의 시황을 맞춰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사님을 들들볶고 닥달하고는 하지만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하루 이틀 주식하고 말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큰 그림과 좀 짧게 볼 수 있는 이슈와 종목들을 잘 구분해서 이제 선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성홍 이사님과 함께 한 주 전략도 마무리 지어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